네, 계속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이제 연계 동영상이니까 이전 동영상 먼저 들으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동영상 끝자락에, 그러니까, 약간, 뭐 완전 먹혔다 이런 게 아니고, 먹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10일 만에 처음으로. 근데 예전에 먹혀갖고 이거 막, 제가 왜 그런가, 뭐, 이거 언제 먹히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은 거예요.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왼팔 운동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언제 먹힐까? 언제 먹힐까 했는데, 제가 과거에 먹혔다라고 느꼈을 때, 그때 먹혀갖고 왼팔 중량을 막 빼버리고 막 이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 느낌을 기다렸는데 그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물론 어제 있었던 일도 먹힘 현상도 그런 형태의 먹힘이 아니었어요. 그냥 느낌이, 힘들다, 좀 그만 집어넣어라, 막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왼쪽 가슴으로 좀 그만 당겨라. 근데 그만 당기자니 오른쪽 가슴으로 피가 올라오는 걸, 다리에서 올라오는 걸, 결국은 올라오는 양을 줄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조작을 줄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의 제 경험, 왼쪽 가슴 쪽으로 이렇게 겨드랑이 쪽으로 먹혔다,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민을 하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거 뭐,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과거의 그때 당시에는 몇 개월 전이죠. 다리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왼팔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꼬여버렸다. 이게 더 가깝지 않나. 그때 당시에는 먹혔다라고 판단을 하고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순방향 쪽으로 계속 열흘 동안, 물론 8일이었지만 몰아붙여 보니까 그때처럼 꼬인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순방향으로 왔는데 끝자락에 막 꽉꽉 들어차서 이제 더 이상 못 받아주겠으니까 좀 대기하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설명하기를, 어떤 뭐 쓰레기통이 있는데 거기다가 막 솜을 막 집어넣는데 꽉 꽂히는데 더 들어갈 여지는 있어요. 근데 더 이상 안 들어가니까 이게 나중에 넣다가 막 솜이니까 막 밀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도 뒤에서 밀어 넣으면 들어가긴 들어가요. 그죠? 꾹꾹 들어가. 더 무거운 걸로 꽉꽉 눌러면 찌그러들면서 또 들어갑니다. 근데 좀 기다렸다가 와라,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 달 전에 느꼈던 왼쪽 겨드랑이 쪽에서 느꼈던 그 먹힘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운동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면 순방향적인 흐름을, 그러니까 흐름을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잠깐 얘기했지만은, 운동의 횟수를 조절을 해야 되겠다. 횟수도 조정하고, 타이밍, 그러니까 텀이라 그러죠. 그 기간. 제가 바깥에 내려갈 때 운동할 때는 이랬어요. 한 5분 정도 다리 조작해요. 뭐 벽치기도 하고 뒤로 걸으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5분이나 10분 정도 그렇게 하다가 또 가서 왼팔 운동 합니다. 막 겨드랑이로 막 15번. 그러니까 그 밑에서 운동하는데, 밑에서만 겨드랑이 운동 15번씩 20번씩 땡기는데, 그걸 한 2시간 동안 하니까 한 7, 8, 9번, 많게는 10번 또 하겠더라고요. 그것도 뒤로 당기는 것도 한 10번 하고, 옆으로 미는 것도 또 한 7번 하고, 오른팔 운동은 조금만 했습니다. 그냥 앞으로 3번, 옆에서 당기는 거 3번, 그냥 구색만 갖추려고. 오른팔은 3번 하고, 왼팔은 15번 혹은 20번, 뒤로는 한 12번, 13번, 옆으로는 한 7번, 막 이런 식으로 밀어가면서, 그 쉴 때는 또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세게 했던 거. 그러니까 막 10분 상간으로 막 왼팔 운동을 계속 집어넣은 거예요. 또 그 사이에 다리 조작을 계속 하니까, 오른쪽 상체로 피가 계속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올라오니까 그 감당이 안 되니까, 물론 컨디션이 안 떨어졌어요. 근데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느끼는 바에 오른쪽으로 올라오니까 왼쪽으로 피를 보내주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운동하면 안 되겠다. 이제 먹히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이거보다는 좀 줄이고 좀 쉬어가자. 쉬어가자. 텀도 조금 더 길게 갖고 여유를 좀 갖자. 그죠? 근데 뭐 중량은 더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25, 물론 25g에서 20g으로 내릴 수는 있는데 뭐 아직 뭐 왼쪽 다리가 무거워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왼쪽 다리가 무거워져도 왼팔 운동하고 나면 또 가벼워지더라고요. 희한하게. 예? 왼쪽 다리가 무거워져도 왼팔 운동하고 나면 또 가벼워지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잠깐만요. 하여튼 다리 조작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또 왼팔 운동을 안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리가 아직 앞꿈치, 뒤꿈치 쪽이 완전히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개선되도록 계속 일정한 시간, 뭐 꼭 일정하지 않더라도 어떤 텀을 두면서 계속 움직여 가야 됩니다. 움직여 가야 되고, 이제 강도 조절해야죠. 운동도요. 걸으면서 앞꿈치, 뒤로 걸으면서 앞꿈치, 뒤꿈치, 또 혹은 앞으로 걸으면서 앞꿈치, 뒤꿈치 하는 거는 좀 약한 거죠. 그죠? 근데 뒷발을 뭐 벽에 차고, 심지어 장소를 잘 활용하면 앞꿈치도 벽에 찰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문틀 있죠? 문틀, 문지방 문틀. 거기에 이렇게 가운데 서서 좀 상황이 되면 뭐 한쪽 발은 뒤꿈치, 한쪽 발은 앞꿈치를 신발 신고, 그죠? 신발 신고. 그래야 다 발가락이 안 아프죠. 그러면 앞꿈치도 되고 뒤꿈치도 되고 막 그래 좀 세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까지 굽혀주면 더 세게 들어가죠. 그죠? 무릎까지 굽혀주면 그게 제일 센 동작이고 지팡이를 짚고 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 조절, 횟수 조절 그런 거 다 해야 됩니다. 그죠? 또 순방향이니까 자, 이 얘기 뭐 계속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순방향으로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자, 무슨 얘기 하려는데 아직 끝까지 기억이 안 나네요. 자, 하여튼 뭐 왼팔 운동하고 나서 제가 끝날 때 항상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팔 운동을 쓰게 하면 이쪽 팔이 오른팔이거든요. 오른팔 제자리에 써서 뭐 지팡이를 짚고 있어도 괜찮아. 오른팔을 이렇게 자, 오른팔을 위로 들어주면 오른쪽 폐가 진짜 큰 사람은 오른팔에 피가 잘 안 빠져나와요. 그러면 오른팔이 막 유난히 가벼워져 버린다든가 오른손 손끝이 뭐 피가 빠져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손가락에 피가 빠져버리는. 그때는 좀 이렇게 막 움직여주면 피가 좀 나오고 또 오른손에 아무것도 안 차고 있어도 약간 오른쪽 폐가 너무 크신 분들은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른손에 조금 차야 돼요. 30g이나 50g, 70g 이 정도 차줘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왼손 중량을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자, 그냥 순방향이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됩니다. 왼쪽 다리 적정 중량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오버 중량을 차도 안 되고 언더 중량을 해도 순방향적인 동일한 결과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언더 중량을 차고 있으면 왼쪽 다리를 픽을 계속 채워야 되기 때문에 안 찬 상황에서는 오른쪽 가슴으로 올라오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또 오른쪽 가슴이 아니라 왼쪽 가슴으로 올라오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다리도 불편하고 또 왼쪽 다리가 언더 상황이면 창자도 정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창자도 불편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죠?
창자가 불편하니까 왼쪽 다리를 자꾸 적정 중량을 찾아가려고 했던 것도 있거든요. 예? 중량을 더 올리면 더 편하다. 근데 중량을 올리고 하루 이틀 편했는데 그 다음부터 뭐 컨디션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건 또 오른쪽 폐가 처지는 형태다. 우리가 과거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왼쪽 다리를 어느 정도 차고 있다가 편한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막 컨디션이 떨어져요. 오른쪽 폐가 처지는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오버가 됐는데 중량을 내려줘야 될 타이밍에 못 내려주다 보면 이게 오른쪽 폐가 처져버리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버 중량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도 안 된다. 쉽지 않죠. 이게 오버인지 언더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왼팔을 막 무지막지하게 운동해야 되고 왼쪽 가슴에 막 무지막지하게 올려야 되고 막 왼손에 많이 차야 되고 이러면 지금 다리에서 오른쪽 가슴으로 올라오는 게 너무 많다. 이거 의심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지금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포인트 힌트를 드리는 건데 테스트를 해보세요. 내가 왼쪽 다리를 얼마를 차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너무 자주 나타난다 그러면 중량을 조금 내려보라는 거예요. 내려봐도 왼쪽 다리가 언더 느낌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피가 부족한 현상. 발목이 막 시큰시큰하고 뭐 하여튼 피가 부족해. 그런 느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바 상황은 잘 못 느낄 수가 있어요. 오바 상황에는 그냥 좀 뭐 무겁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데 그걸 방치를 하면 오른쪽 폐가 처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조금 중량을 조금 바꿨어요. 오른쪽 저희 아내는 왼발이 뒷발이거든요. 오른쪽 발목에 찬 걸 좀 중량을 줄였어요. 이제 왼쪽 다리 언더 현상이 잘 안 나타나는 건데,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왼쪽 다리는 한 100g, 100g을 저희 아내는 왼발이 뒷발이니까 앞꿈치 쪽에, 그죠? 발목 앞쪽에다가 100g을 찾고, 오른발은 원래 70 찾는데 30g으로 내렸습니다. 30g을 뒤꿈치 쪽에 찾고, 자, 올라옵니다. 옆구리는 저희 아내가 약간 몸이 골반이 오른쪽으로 좀 치우친 있는 몸 형태로 지금 고착화가 돼서 왼쪽 옆구리는 어쩔 수 없이 한 250g짜리 모래주머니 하나 차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른쪽 다리 30을 찼으니까 오른쪽 손도 한 30 정도 차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30을 찼다가 벗었다가 찼다가 벗었다가 이렇게 하고 있고, 왼손은 왼쪽 다리는 100g 차고 있는데 지금 약간 오른쪽 폐가 처지는 현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왼손은 한 300 정도 채웠습니다. 300. 그러니까 다리보다도 한 200g 더 무겁게 이렇게 채웠는데, 뭐 그 상황에서 이렇게 운동하시면, 이거는 이제 세밀한 거는 부분 조정이 계속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오른쪽 폐가 처지면서 머리 두통이 또 좀 잦아서, 이래 모자 쓰여 있을 때, 그죠? 앉아 있거나 쓰여 있을 때 모자의 왼쪽 머리 귀 윗부분에다가 한 50, 40, 뭐 하여튼 그 정도 모래주머니를 끼워 놓으니까 머리가 약간 더 아픈 게 두통 현상이 좀 잦아들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형태예요. 뭐 누우면 모자를 빼야 되죠. 여러분 뭐 예전에 그냥 예전이 아니고 하여튼 누울 때는 이거 모자를 빼야 돼요. 그죠? 앉거나 서 있을 때만 왼쪽에 이렇게 차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오른손잡이의 경우 그런 형태가 있으니까 조금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보면 오른쪽 폐가 처지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현상을 설명을 드렸고, 또 왼쪽 다리 중량, 적정 중량 찾아야 된다는 거하고, 다리 조작, 앞꿈치, 뒤꿈치 조작하는 횟수를 본인에 맞게 맞춰야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턱없이 적기에도 문제가 생기고, 너무 안 해주면 이상해져요. 이게 다리가 언더가 돼버릴 수도 있고, 혹은 좀 다른 형태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순방향적으로 느리게지만 이동을 해야지. 뭐 아니야 괜찮아 이러면 이게 백 현상이 생기면서 몸이 약간 꼬여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죠? 느리게라도 순방향적으로 천천히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죠? 약하게라도 해야 됩니다. 제가 괜히 순방향이 아니고 가만히 있는다라는 거는 뒤로 후퇴한다는 겁니다. 그죠? 뒤로 후퇴하면 결국은 자꾸 후퇴하다 보면 왼쪽 다리가 언더가 될 거고, 뭐 상체 쪽도 언더가 되면 상체 쪽에 피가 또 빠져내려올 거고, 컨디션이 이상해지겠죠. 이 순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앞으로 이거 가야 될 길이 상당히 오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샤워할 때 샤워장에서 전신 거울을 이렇게 보면 왼쪽 가슴 이쪽이 확연히 약해요. 근육량, 또 이 가슴 가운데서 이렇게 등 근육, 물론 왼쪽 어깨는 더 센데 전체적으로 근육량이 약하고 그 이쪽에 모세혈관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게 개선이 될 때까지는 좌우 비대칭이 딱 맞아, 상체가 나는 그냥 언젠가는 맞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보다는 확연히 차이가 줄었던 거 확실하니까 천천히 그가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얘기하지만 가기는 가야 돼요. 돌아간다고 도망치라는 게 아니고 돌아서라도 가야 되나 갈 길을 가야 돼.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낮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폐가 어느 정도의 오른쪽 폐가 내려앉냐에 따라서 잘 때는 왼손에 얼마를 찰 것인가, 250을 찰 것인가. 저는 500도 차박이도 하고 250도 차봤습니다. 가슴에는 주로 1kg, 또 좀 부족하다 싶을 때는 1.5kg 정도 이렇게 왼쪽 가슴에 세로를 올려놓고 누워 있으니까 편하더라고요. 편하고 또 가끔씩 왼쪽으로 누워서 하기도 하고, 또 누워서도 다리 조작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양 조절을 해야 됩니다. 누워서 한다고 좋다고 많이 하면 오른쪽 폐가 처져 버립니다. 적당하게 뭐 한 5회 정도 하든가, 또 폐가 너무 처질 때는 좀 한 2, 3회만 하고 끝내고, 또 내가 낮에 눈 뜨고 있는데 누워 있다. 근데 뭐 다리 조작도 조금 해주고 왼팔 운동도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누웠어도. 그러면 뭐 다리 조작을 중간중간에 한 1분에 한 번씩 조금씩 넣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조절해 가면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니까. 자, 순방향에 대한 개념, 오른쪽 폐가 처지는 원리에 대해서, 또 다리 조작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다리 조작이 많아지면 왼팔 운동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해야만 컨디션이 유지가 되니까. 오른쪽 폐가 들리면 방귀가 나오고 트림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죠? 오른쪽 폐가 처져버리면 방귀도 안 나오고 트림도 안 나오고 변도 잘 안 나와요. 오른쪽 폐가 잘 들리면 변도 잘 나오고 방귀도 나오고 트림도 잘 나오고 몸도 가벼워지고 이렇습니다. 그죠? 자, 그 반대되는 생각도 해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오늘은 이걸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